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16번째 이야기. 비극으로 끝나버린 다이애나와의 티파티. 초록 지붕집의 10월은 아름다웠다. 골짜기의 자작나무들이 금빛 햇살처럼 빛나고 과수원 뒤 단풍나무들은 화려한 진홍빛으로 물들었으며 벚나무들은 오솔길을 따라 검붉은 청록색으로 그늘을 이루었다. 들판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애는 갖가지 색으로 빛나는 세상을 한껏 즐겼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애는 탐스러운 나뭇가지들을 잔뜩 품고 춤을 추며 다가왔다. 오, 마릴라 아주머니, 10월이 있는 세상에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9월에서 11월로 건너뛴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이 단풍나무 가지들 좀 보세요. 멋지지 않나요? 제 방을 이것들로 꾸밀 거예요. 마릴라의 미적 감각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지저분하기는 바깥에서 주워온 것들로 방을 어지르겠다니. 침실은 잠을 자는 곳이야. 네, 그리고 꿈도 꾸는 곳이잖아요. 예쁘게 꾸며놓은 침실에서는 꿈도 더 잘 꿀 수 있다고요. 저는 나뭇가지들을 오래된 파란 단지에다 꽂은 다음에 테이블 위에 올려둘 거예요. 잎사귀들을 계단 여기저기에 흘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앤. 난 오후에 카모디에 자원봉사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밤늦게나 돌아올 것 같으니 너가 메슈 오라버니와 제리의 저녁을 차려줘야겠구나. 지난번처럼 식탁에 앉기 전에 차를 내려두는 걸 잊지는 말고. 앤이 미안하다는 듯이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전 정말 잘 잊어버리는 게 병이에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는 제가 제비꽃 골짜기 이름을 생각해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메슈 아저씨는 정말 친절하세요. 저를 야단치지 않으세요. 직접 차를 내리시더니 조금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동안 요정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사실 결말 부분을 까먹어서 제가 지어내서 말했는데 메슈 아저씨가 어디부터 지어낸 부분인지 감쪽같이 모르셨대요. 오라버니야, 너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밥을 차린다고 해도 뭐라 하지 않을 사람 아니니. 이번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해.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이애나를 오후에 집에 초대해서 차를 마셔도 좋아. 내가 널 더 산만하게 만드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앤이 두 손을 맞잡았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너무 완벽하게 아름다워요. 제가 그토록 완벽하게 바라던 일을 이루어 주시다니요. 차를 마신다니 너무 멋지고 어른이 된 기분이에요. 손님이 있으니까 차를 내리는 일을 까먹지는 않을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혹시 장미꽃 찻잔을 써도 되나요? 그건 절대 안 된다. 장미꽃 찻잔이라니. 다음에는 뭘 더 바라려고. 그건 목사님이 오시거나 봉사 모임이 있을 때나 사용하는 거야. 하지만 낡은 갈색 찻잔은 사용해도 돼. 작은 노란색 항아리 안에 든 체리잼을 먹어도 좋고. 지금쯤 맛이 들었을 거다. 과일 케이크도 잘라 먹고 쿠키와 생강 과자도 꺼내 먹으렴. 애는 황홀한 듯 눈을 감았다. 제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서 차를 따라주는 모습이 막 그려져요. 그리고 다이애나에게 설탕을 더 넣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다이애나가 설탕을 안 넣는 건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과일 케이크랑 잼을 더 권할 거고요. 아,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요. 다이애나가 오면
손님 방으로 데리고 가서 모자를 벗어두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다음에 응접실에 가도 돼요? 안 돼. 너와 네 친구는 거실까지만이야. 하지만 라즈베리 코디얼 주스가 반병쯤 있어. 어젯밤 교회 손님들 대접하고 남은 게 있거든. 거실 찬장 2번째 선반에 있으니 오후에 가져다가 쿠키랑 같이 먹으렴. 매슈 오라버니는 감자를 배에 싣느라 저녁에나 되어올 거야. 애는 다이애나에게 차 마시러 오라는 얘기를 전하러 골짜기를 쏜살같이 지나 두루아스 샘을 지나 비탈 과수원 집으로 향하는 가문비 나무 길을 걸어 올라갔다. 마릴라가 카모디로 떠나자마자 다이애나가 도착했다. 그녀는 티파티에 도착한 사람답게 2번째로 좋은 옷을 입고 왔다. 평소 같았으면 노크도 하지 않고 부엌문으로 들어왔겠지만 이번에는 현관에 서서 얌전하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역시나 2번째로 예쁜 옷을 차려입은 애는 현관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두 소녀는 마치 처음 만나는 사이인 양 예의를 갖추며 악수를 했다. 다이애나가 동쪽 다락방에 모자를 벗어두고 10분여 분 동안 차분히 발을 모으고 앉아있는 동안에도 이 낯선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어머님은 잘 지내시나요? 앤이 마치 오늘 아침 베리 부인이 아주 건강하고도 활기찬 모습으로 사과를 따고 있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양 정중하게 안부를 물었다. 아주 잘 지내세요. 감사해요. 커스버트 아저씨는 오후에 감자를 실으러 릴리샌드로 가신다면서요? 오늘 아침에 매슈의 마차를 타고 앤드루스 댁에 다녀왔으면서도 다이애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다. 네, 올해는 감자 농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다이애나 아버님 농사도 풍년이었길 바래요. 저희도 좋아요. 고마워요. 사과는 많이 땄나요? 순간 요조숙녀 놀이를 까맣게 잊고 앤이 자리에서 폴짝 일어났다. 그럼 엄청 많이 땄지. 과수원에 가서 레드 스위팅 사과를 따먹자. 마릴라 아주머니가 나무에 달려있는 남은 사과들은 다 따먹어도 된댔어. 너무 좋으신 분이지? 과일 케이크와 체리잼도 차와 같이 먹으래. 하지만 우리가 마실 차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을 테야.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하지만 R이랑 C로 시작하고 색깔이 빨갛다는 것만 알려줄게. 난 밝은 빨간색 음료가 좋더라. 다른 색보다 2배는 더 맛있는 것 같거든.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가득한 과수원은 너무나도 즐거운 놀이터여서 두 소녀는 오후 내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가을 햇살은 아직 서리를 맞지 않은 초록빛 풀밭을 비추며 그 위에 앉은 두 아이를 포근하게 내리쬐었고 앤과 다이애나는 사과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다이애나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앤에게 들려주었다. 다이애나는 거티파이와 결국에는 짝이 되었다며 성질을 부렸다. 거티가 항상 연필로 책상을 찍찍 긋곤 하는데 그 소리에 간담이 서늘할 지경이라고. 루비 길리스는 메리조 할머니가 준 마법의 조약돌로 문지른 다음부터 사마귀가 없어졌다고 했다. 마법의 조약돌로 사마귀를 문지른 뒤 초승달이 뜰 무렵에 왼쪽 어깨 너머로 돌을 던지면 사마귀가 사라진다나. 찰리 슬론과 엠 화이트의 이름이 벽에 쓰이는 바람에 엠 화이트가 낮아빠지는 일이 생겼다고도 했다. 샘 볼턴은 필립스 선생에게 말대꾸를 했다가 회초리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샘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다시는 자기 아들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그리고 매티 앤드루스는 빨간 모자에 술이 달린 파란 망토를 새로 사서 입고 왔는데 어찌나 잘난 척을 해대는지 눈꼴 사나워서 못 봐줄 지경이라고 했다. 또 마미 윌슨의 언니가 리지 라이트의 언니의 남자친구를 가로채는 바람에 리지 라이트도 마미 윌슨과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친구들 모두 앤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과 앤이 다시 학교에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전했다. 그리고 길버트 블라이스는 하지만 앤은 길버트 블라이스의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다이애나에게 라즈베리 코디얼 주스를 마시러 들어가자고 재촉했다. 앤은 거실 찬장 두 번째 선반을 샅샅이 살폈지만 라즈베리 코디얼 주스는 없었다. 대신 맨 꼭대기 선반 안쪽에 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앤은 쟁반에 담아 상을 차렸다. 자, 많이 드세요, 다이애나. 앤이 정중하게 말했다. 전 지금은 마시고 싶지 않네요. 사과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다이애나는 큰 컵 가득 코디얼 주스를 따랐다. 그러고는 붉은 빛깔이 탐스럽다는 듯 바라보다가 우아하게 한 모금 삼켰다. 이건 정말 맛있는 라즈베리 코디얼이에요. 앤, 라즈베리 코디얼이 이렇게 맛있는 줄은 몰랐어요. 다이애나가 말했다. 입에 맞는다니 저도 좋네요. 마음껏 드세요. 저는 나가서 불을 좀 살피고 올게요. 집안에 돌아볼 곳이 여간 많은 게 아니잖아요. 앤이 부엌에서 돌아왔을 때 다이애나는 코디얼을 두 잔째 마시는 중이었다. 앤이 다시 권하자 다이애나는 사양하지 않고 세 번째 잔을 들이켰다.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걸 보니 라즈베리 코디얼 주스가 정말 맛이 좋은 모양이었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내가 마셔본 것 중에 최고인 것 같아. 린드 아주머니가 자랑하시던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어. 그 맛하고는 완전히 달라. 앤이 마릴라의 편을 들었다. 나도 마릴라 아주머니의 라즈베리 코디얼이 린드 아주머니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 마릴라 아주머니의 요리 솜씨는 끝내주잖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 요리는 상상의 여지가 별로 없어. 하라는 대로 해야 하잖아. 지난번에는 케이크를 만들다가 글쎄 밀가루를 안 넣었지 뭐야. 너와 나에 대한 멋진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 넌 천년두에 걸려서 몹시 아팠고 그래서 모두가 너를 저버렸어. 하지만 나는 용감하게 네 곁으로 다가가서 너를 간호했지. 그리고 나 역시 천년두에 걸렸고 죽어서 포플러 묘지에 묻혀. 넌 내 무덤가에 장미나무를 심고 네 눈물로 물을 주는 거지.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어린 시절 친구를 평생 잊지 못하게 되고. 아, 정말 가슴 저미는 이야기 아니니? 케이크 반죽을 만드는데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야. 그러다가 밀가루 넣는 걸 까먹어서 케이크를 망쳐버렸지. 케이크의 밀가루는 가장 기본인데 말이야. 마릴라 아주머니가 잔뜩 화가 나셨어. 물론 그럴 만도 하지. 내가 좀 골칫덩이니. 지난주에는 푸딩 소스 때문에 또 한바탕 했어. 화요일 점심 때 우리는 자주 푸딩을 먹었고 푸딩은 절반 좀 남았어. 소스도 한 주전자 정도 남았고. 마릴라 아주머니가 다음날 점심에도 먹을 수 있겠다며 나더러 뚜껑을 덮어서 천장에 넣어두라고 하셨거든.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그걸 들고 가면서 내가 수녀라는 상상을 한 거야.
상처받은 가슴을 안고 베일을 쓴 채 수녀원에서 운둔하는 수녀 말이야. 물론 나는 기독교 신자지만 이 순간에는 가톨릭 신자라고 상상했어. 그러다가 그만 푸딩 소스의 뚜껑을 닫는 걸 깜빡하고 말았지 뭐야. 다음날 아침에야 번뜩 생각이 나서 찬장으로 막 뛰어갔어. 다이애나, 그런데 내가 푸딩 소스 안에 지가 빠져있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아니? 나는 지를 수저로 드러내고는 뜰에 내다버렸고 수저를 무려 3번이나 빡빡 문질러 씻었어. 마릴라 아주머니는 소젖을 따러 나가 계셨고 난 정말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면 푸딩 소스를 돼지들에게 줘도 되겠냐고 여쭐 생각이었어. 하지만 아주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난 또 서리의 요정이 된 상상을 했어. 숲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들이 원하는 대로 빨갛고 노랗게 변신시켜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푸딩 소스에 대해선 또 까먹고 말았어. 그리고 마릴라 아주머니는 사과를 따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지. 그런데 그날 스펜서 베일에서 체스터 로스 부부가 오셨더라고. 그 멋쟁이 분들 말이야. 로스 아주머니는 정말 멋쟁이시지. 마릴라 아주머니가 불러서 가보니 점심이 차려져 있고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 난 되도록 얌전하고 의젓하게 행동하려 했어. 로스 아주머니 눈에 예뻐 보이지는 못할 망정 예의 바른 아이로는 보이고 싶었으니까. 마릴라 아주머니가 자두 푸딩을 들고 또 다른 손에 푸딩 소스 주전자를 들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건 완벽했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끔찍했지. 난 그 지 사건이 번뜩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비명을 지른 거야. 마릴라 아주머니, 그 푸딩 소스는 안 돼요. 거기에 지가 빠졌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깜빡했어요.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 끔찍한 순간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로스 아주머니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마룻바닥 아래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 마릴라 아주머니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 그저 소스랑 푸딩을 도로 갖다 두고 딸기잼을 가져오셨더라고. 나에게도 덜어주셨는데 난 한 입도 삼킬 수가 없었어. 머리끝이 활활 타오르는 기분이었다니까. 나중에 로스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청 꾸중을 들었지. 다이애나, 너 괜찮아? 왜 그래? 다이애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도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너무 아파. 나 집에 가야겠어. 다이애나의 발음이 약간 꼬인 것 같았다. 차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겠다고? 지금 바로 가져올게. 집에 가야겠어. 다이애나는 어눌하지만 완강하게 다시 말했다. 과일 케이크와 체리잼을 좀 줄게. 소파에 잠깐 앉아 있어. 금세 나올 거야. 어디 아픈 거니? 나 집에 가야 해. 다이애나는 이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앤이 말려보아도 소용없었다. 앤은 우울해졌다. 초대받아서 차도 안 마시고 가는 애가 어디 있니, 다이애나? 너 혹시 정말 청년두에 걸린 게 아닐까? 만약 그런 거라면 내가 널 간호해 줄게. 날 믿으라고. 난 절대 널 저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차는 마시고 갔으면 해. 어디가 안 좋은 거야? 너무 어지러워. 다이애나가 답했다. 실제로 다이애나는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애는 실망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다이애나의 모자를 챙겨주고
베리 씨 댁의 정원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러고는 초록 지붕 집에 돌아와 훌쩍거렸다. 애는 슬픈 얼굴로 남은 라즈베리 코디얼 주스를 찬장에 도로 가져다 놓고 매슈와 제리에게 줄 차를 준비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고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애는 초록 지붕 집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월요일 오후 마릴라는 앤에게 린드 부인 댁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뛰어들어왔다. 부엌에 들어온 앤은 소파에 엎드려 엉엉 울었다. 마릴라가 당황해서 물었다. 또 뭐가 문제인 거니, 앤? 린드 부인에게 또 성질을 부린 건 아니겠지? 앤은 아무 말 없이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앤,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당장 똑바로 일어나서 왜 우는지 말해봐. 몸을 곧게 세운 앤은 침통하기 이를 데 없는 얼굴이었다. 린드 아주머니께서 오늘 베리 아주머니 댁에 가셨는데 베리 아주머니께서 잔뜩 화가 나셨더래요. 제가 토요일에 다이나를 취하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고선 집에 말도 안 되는 꼬락서니로 돌려보냈다고. 제가 정말 못된 아이이니 앞으로 다시는 다이애나와 못 놀게 할 거라고 하셨대요. 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앤이 흐느꼈다. 마릴라는 멍하니 앤을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다이애나를 취하게 했다고? 앤, 너가 이상한 거니? 베리 부인이 정신이 나간 거니? 그 아이에게 뭘 줬길래 그러니? 라즈베리 코디얼 주스요. 아무리 3잔 가득 마셨다고 해도 라즈베리 코디얼이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지는 몰랐어요. 다이애나는 정말 토머스 아저씨 같긴 했어요. 하지만 전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앤이 훌쩍였다. 취하다니, 말도 안 돼. 마릴라는 거실 찬장으로 곧장 다가갔다. 선반 위에는 3년 전에 그녀가 집에서 직접 담근 포도주가 올려져 있었다. 에이버니 마을 사람들에게는 맛 좋기로 유명했지만 물론 베리 부인같이 엄격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베리 부인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곤 했었다. 순간 마릴라는 라즈베리 코디얼이 거실 찬장이 아니라 지하실에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마릴라는 포도주 병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앤, 넌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선수구나. 너가 다이애나에게 준 건 라즈베리 코디얼이 아니라 포도주였어. 코디얼 주스와는 맛이 다르지 않던? 그러자 앤이 대답했다. 전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코디얼일 거라고 생각했죠. 전 다이애나에게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이애나가 너무 아파서 집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리 아주머니가 린다 아주머니에게 그랬다는데 다이애나는 완전히 취했더래요. 베리 아주머니가 질문을 해도 해죽해죽 웃기만 하고 몇 시간이고 잠만 자더래요. 술 냄새를 맡고서야 취한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다이애나는 어제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렸고 베리 아주머니는 잔뜩 화가 나셨대요. 믿어주실 것 같지 않지만 전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릴라가 짧게 받아쳤다. 나라면 다이애나를 혼낼 것 같은데 뭐 한다고 그걸 욕심을 내서 3잔이나 마신대. 코디얼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잔에 3컵이나 마시면 배탈이 나는 게 당연해. 이번 사건은 내가 포도주를 담근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 입방아에 꽤 오르내리겠구나. 하지만 난 지난 3년 동안 포도주를 담그지 않았다고. 목사님이 안 좋게 여기셨거든. 몸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한 병 담가뒀을 뿐이었는데. 자, 그만 울어라, 앤. 넌 잘못한 게 없어. 이번 일이 결국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말이다. 하지만 울어야 하는걸요.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들은 다 저를 싫어하나 봐요. 다이애나와 저를 갈라놓잖아요. 영원히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희 2사람은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앤. 베리 부인도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마음이 풀어지실 거야. 너가 못된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오늘 저녁에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앤이 한숨을 내쉬었다. 베리 아주머니의 잔뜩 화난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아주머니가 가주시면 안 돼요? 아주머니는 저보다 훨씬 교양 있으시니 저보다 아주머니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마릴라도 그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그만 울고 다 잘 될 거다. 하지만 마릴라가 비탈 가수원 집에서 돌아올 무렵 그 생각은 바뀌어 있었다. 애는 마릴라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 알 것 같아요. 소용이 없었던 거군요. 베리 아주머니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거죠? 앤이 슬프게 말했다. 마릴라는 말을 받아쳤다. 베리 부인도 참, 정말 그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건 실수였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통 믿지를 않으시지 않니? 게다가 내 포도주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야. 포도주가 몸에 해롭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래서 나도 받아쳤지. 누가 포도주를 한꺼번에 3잔씩이나 그것도 가득가득 마시느냐고 말이야. 만약 내 아이가 그렇게 먹는 데만 욕심을 부리면 난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이 번쩍 들게 가르쳤을 거라고 말했지. 마릴라는 기분이 상했는지 어린 영혼만 현관에 남겨둔 채 부엌으로 팩 들어가 버렸다. 애는 모자도 쓰지 않고 쌀쌀한 가을 황혼역을 걷기 시작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천천히 토끼풀 들판과 통나무 다리를 건너 가문비 나무 숲을 지나는 동안 서쪽 숲에 걸린 창백하고 작은 달이 앤을 비추었다. 작은 노크 소리에 베리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새하얀 입술에 간절한 눈망울을 한 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베리 부인의 얼굴은 굳어졌다. 베리 부인은 선입견이 심한 데다 호불호도 분명했다. 화가 나면 쌀쌀 맞고 뚱해져서 여간에서는 잘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앤이 정말로 아기를 갖고 일부러 다이애나를 취하게 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어린 딸이 그런 아이와 어울리다가 나쁜 물이 들까 걱정했다. 왜 왔니? 베리 부인이 쌀쌀맞게 물었다. 애는 2 손을 그어 모았다. 베리 아주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이애나를 취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저는 그저 가난한 고아이고 좋은 분들을 만나 입양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단짝 친구를 만났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런 친구를 일부러 취하게 하겠어요. 저는 정말 라즈베리 코디얼인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다이애나와 놀지 말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건 제 인생의 먹구름과도 같은 일이에요. 마음씨 고운 린드 부인의 마음도 녹였던 애니였지만 베리 부인에겐 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짜증만 돋았다. 애니 거창한 말, 과장된 몸짓을 사용하는 것이 영 수상했고 오히려 이 꼬마애가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차갑고 잔인하게 말했다. 넌 다이애나와 어울릴 만한 아이가 아닌 것 같구나. 집에 돌아가서 처신이나 똑바로 하고 다녀. 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다이애나와 작별 인사를 해도 되나요? 앤이 간청했다. 다이애나는 아버지와 카모디에 갔다. 말을 끝마친 베리 부인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절망에 빠진 애는 초록 지붕 집으로 돌아왔다. 애는 마릴라에게 말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저는 베리 아주머니를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모욕만 당하고 왔어요. 베리 아주머니는 좋은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베리 부인과 같은 고집불통이라면 하느님도 별 수 없으실 것 같아서요. 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마릴라는 바로 아이를 타일렀지만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아야 했다. 최근 들어 이런 불경한 웃음보가 자꾸 커져서 당황스러웠다. 그날 밤 마릴라는 매슈에게 앤의 고충에 대해 들려주었고 결국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마릴라가 잠들기 전 동쪽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울다 잠든 앤을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에서는 낯선 부드러움이 감돌았다. 불쌍한 것. 그녀는 중얼대며 눈물에 젖은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쓸어 올려주었다. 그러고는 베개에 몸을 숙여 아이의 발그레한 뺨에 입맞춤을 해주었다.